네, 통합과학 특강 1주차 1단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기억 보게 되면 기억,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1에서 4주기까지 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 건 맞지만 주기는 1에서 4주기가 아니라 1에서 7주기까지 존재를 하죠. 그러므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같은 족의 원소들은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한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이제 아래로 갈수록 주기 수가 한 개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기 수가 한 개씩 늘어나면 전자 껍질의 개수도 한 개씩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디귿 멘델레이프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멘델레이프는 원소를 이제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였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리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한다. 여기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 즉 최외곽 전자라고 하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최외곽 전자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하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ASD에 대한 자료이다. ASD는 빗금친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럼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 A와 C는 최외곽 전자수가 같다. 우리가 최외곽 전자수가 같다는 것은 이제 같은 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A와 C는 각각 1족의 이렇게 1족의 1주기나 1족의 3주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건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으려면 얘는 같은 주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A와 C 그리고 C와 D 둘이 공통으로 속한 거는 C가 되겠고, C는 각각 같은 족 같은 주기에 있는 물질이 한 개씩 존재하므로 우리가 C는 1족 3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C랑 같은 족인 여기고, D는 C랑 같은 주기인 여기고, 마지막으로 남은 B는 남은 빗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전자 껍질 수는 A보다 B가 크다. A는 1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 1개이고요. B는 2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보다 B가 크다.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게 돼요. 즉 같은 족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바로 수소와 금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소는 1주기 1족 이게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이어지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가 되겠죠. 우리가 1쪽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이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와 금속은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같은 족이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우리가 A가 수소이기 때문에 A가 수소고 C는 나트륨, 즉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에 포함되게 되어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C와 D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된다. 우리가 D는 지금 18족의 원소이죠. 우리가 이제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 어떤 것과도 결합을 하지 않고 스스로만 이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에서 C는 뭐 다른 물질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D는 비활성 기체로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안정한 상태이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영역 가에서 다와 2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가나다가 각각 무슨 물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1족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한 물질이죠. 우리가 봤듯이 얘는 금속 원소 중에서도 1족 원소는 특별히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이제 금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다음 나는 탄소, 질소, 산소, 얘는 뭐 그냥 비금속 원소의 비금속 원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는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즉 17족 원소이죠. 우리가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 속하는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가는 알칼리 금속인데 이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는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전기전도성이 크다. 나는 지금 비금속 원소이죠. 비금속 원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매우 작은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이제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하지만 다는 지금 할로젠 원소로 둘이 다른 집단이죠.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에서 다에 속한 원소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가에 속하는 원소 중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칼륨이다. 우리가 원자핵의 양성자 수는 이게 의미하는 게 원자 번호가 되겠죠. 우리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원자 번호 당연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칼륨이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 중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산소이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크다 는 건 18쪽을 제외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에서는 지금 18쪽이 없고 C랑 A랑 O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O, 즉 산소이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다는 이제 같은 족인데 주기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전자 껍질 수는 주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 세 물질 모두 주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도 다르게 되겠죠. 우리가 몇 개인지 세보게 되면 플로린은 2주기이므로 2개, 염소는 3주기이므로 3개, 브로민은 4주기이므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첫 번째 실험 과정에서 리튬을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때 우리가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칼로 자른 금속의 단면은 모두 광택을 이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광택을 이뤘다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 수용액의 색변화를 관찰한다. 우리가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어서 반응시키면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우리가 리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튬을 물과 반응시키면 다음과 같이 수산화 리튬과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수소기체는 발생하여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LiOH라는 수용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수용액이 이제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실험 결과에서 수용액의 색은 모두 기억, 즉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라는 이제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을 사용하여 과정 가이스타를 반복한다. 리튬과 나트륨, 칼륨 셋 다 일족 금속 원소인 알칼리 금속이고 아마 모두 다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붉은색이 적절하며 이는 용액이 산성임을 뜻한다. 붉은색은 맞지만 이는 용액이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임을 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리튬은 무른 금속임을 알 수 있고 산소와 반응한다. 무른 금속이다라는 것은 금속이 칼로 쉽게 잘리기 때문에 그게 무른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산소와 반응한다. 우리가 아까 광택을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었으므로 이것도 맞게 돼서 니은은 옳은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반응성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칼리 금속 이 세 개 중에는 칼륨이 반응성이 가장 크고 나트륨이 그 다음, 그리고 리튬은 반응성이 가장 작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성이 클수록 물과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로 보기 보게 되면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우리가 A, B, C가 뭔지 구해주게 되면 A는 수소, B는 리튬, C는 8번 원자 번호, 즉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원자의 양성자 수가 이제 원자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 보게 되면 다시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우리 A 수소는 1주기, B 리튬은 2주기이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 우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같아야 되는데 B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고 C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마지막 디귿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것은 C이다. 원자과 전자는 이제 A는 1개, B는 아까 말했듯이 1개, C는 6개이므로 당연히 C가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만 다르게 바뀌어져 있죠. 그럼 똑같이 A 수소, B 리튬, C 산소라고 하게 되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에서 C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은 12이다. 아까 우리 원자과 전자 수 H 1개, 리튬 1개, C는 산소는 6개 이므로 다 더해주게 되면 이제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A에서 C 중 금속 원소는 2가지이다. 금속 원소는 오직 리튬 1가지만 있으므로 1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화합물 A2C는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A2C는 이제 H2O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게 되면 나중에 아마 화학 원가시만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경우 우리가 결합의 종류를 따질 때는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금속 원소끼리의 결합 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은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 즉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나트륨 혼자 존재하고 리튬도 혼자 존재하고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금속 원소 더하기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는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Cl인 경우 Na는 금속, Cl은 비금속일 때 그때 이온 결합이 Na 플러스의 이온과
Cl-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어 이온끼리 결합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의 모임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예시에는 뭐 H2O, CO2 이런 게 있겠죠. H랑 O 둘 다 비금속, 그 다음 C랑 O 마찬가지로 둘 다 비금속이므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 예시는 H2O, H랑 O는 서로 비금속이 되겠죠. 그러므로 둘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어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1에서 3주기 원자 A에서 C의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다른 주기에 해당하며 A에서 C에는 같은 쪽 원소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C가 각각 무슨 원소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조건 A에서 C는 각각 다른 주기에 해당하므로 A는 전자수가 적은 순서대로 A가 1주기, B가 2주기, C가 3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는 이제 1주기의 원자 중에 뭐 수소 또는 헬륨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A가 헬륨일 때, 즉 X는 2일 때를 보게 되면 B는 원자 번호 9번인 플루오린이 되겠고 C는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헬륨, 플루오린, 마그네슘 중에 두 번째 조건인 A에서 C에는 같은 족 원소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헬륨은 18족, 플루오린은 17족, 마그네슘은 2족이 되므로 셋이 같은 족 원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모순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결국 우리가 A는 수소, 즉 X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B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가 되겠고 C는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게 되려면 수소는 1족, 산소는 뭐 16족, 그 다음 나트륨은 1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A랑 C가 같은 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고 A가 수소, B가 산소, C가 나트륨이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는 17족 원소이다. B 아까 산소이므로 16족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C는 둘 다 1족으로 원자과 전자수는 같지만 A가 수소, 그리고 C는 금속 원소이므로 둘이 예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 문제 2번에서 보게 됐죠. 예외 수소와 금속 원소. 다음 디귿, 실온에서 C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알칼리 금속 나트륨이므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 뭐 대표적인 특징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온 A+, B+, C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A+가 뭔지 구해보게 되면 A+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잃었더니 다음과 같은 전자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온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를 하나 잃었을 때 전자의 개수가 10개라는 것은 전자를 잃기 전에는 전자의 개수가 11개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자를 잃기 전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 되므로 결국 A는 우리가 나트륨임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전자를 한 개 잃었더니 전자의 개수가 총 18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얘는 전자 잃기 전에는 19개를 가져야 되므로 얘는 칼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는 전자를 2개를 얻었더니, 이 2-가 전자를 2개 얻었다는 뜻입니다. 2개를 얻었더니 전자가 18개가 됐다. 즉 얻기 전에는 16개이므로 C는 이제 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금속 원소이다. 나트륨 금속 원소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는 우리가 4주기, C는 3주기 원소이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A와 C가 화학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의 화학식은 AC2이다. 우리 A와 C가 화학결합하게 되면 금속과 비금속이 화학결합하는 것이므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본 대로
지금 이 결합의 종류에서 2번 경우이죠. 그러므로 이온이 된 후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NA는 플러스, 그 다음 S는 2-이므로 Na2S가 되어야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이므로 전하량을 유지하게 되겠죠, 중성으로. 그런데 AC2가 아니라 A2C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는 이제 NH3, 나는 N2가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는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NH3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므로 단일 결합만 존재하겠죠. 다음 니은, 나에서 N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N2는 이제 N끼리 3중 결합을 하게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면 비공유전자쌍 한 개씩 존재하니까. 그럼 여기 왼쪽 N에 존재하는 전자 8개, 오른쪽 N에 존재하는 전자도 8개로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의 차이는 나보다 가에서가 크다. NH3의 비공유전자쌍은 여기 한 개 있죠. 나는 공유전자쌍이 3개,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2개이므로 차이가 1이고, 가는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1개이므로 차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가에서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AB2와 C2의 결합을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AB2는 먼저 A2 플러스가 전자가 10개이므로 A는 전자가 12개여야겠죠. 그러므로 A는 마그네슘일 거고, B는 B-가 전자가 18개이므로 B는 전자가 17개, 즉 Cl일 것입니다. 그래서 AB2는 MgCl2가 되겠고, 다음 C는 이제 이중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중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최일각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6개가 돼야겠죠. 그러면 총 전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이므로 우리가 C는 원자 번호 8번인 수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에서 C는 같은 주기이다. 우리 A는 3주기, B도 3주기, C는 2주기이므로 셋이 같은 주기가 아니게 되겠죠. 다음 니은, C2의 공유전자쌍수는 4이다. 우리 C는 이제 산소, 즉 이중결합을 하고, 이때 공유전자쌍수는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유전자의 개수는 4개가 되겠지만 공유전자 쌍의 수는 이렇게 1개, 2개, 왜냐면 한 쌍에 2개니까.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화합물 AC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AC는 이제 MgO가 되겠죠. MgO는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Mg가 금속, 그리고 산소가 비금속이므로 이온 결합을 하게 되고,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특징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이온 결합이 수용액 상태가 되면 각각 이온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 이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와 CD를 각각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가는 A와 D 중에 원자 개수 비가 2대1로 이루어져 있다. 즉 A2D임을 알 수 있고, 나는 BC가 2대1, 즉 B2C임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A, B, C, D가 뭔지 구해보게 되면 A는 수소가 되겠고, B는 이제 수소랑 단일 결합을 하는 2주기 원소인 플루오린이 되겠고, C는 전자를 2개 잃었을 때 전자가 10개니까 처음에는 전자가 12개, 즉 Mg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D는 전자 2개 얻었을 때 10개니까 얻기 전에는 8개, 즉 산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합물 가는 H2O가 되겠고, 나는 이제 B2C니까 MgF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이중결합의 수는 한 개이다. H2O는 결합, 다음과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단일 결합이죠. 그러므로 이중결합의 수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는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H랑 O 둘 다 비금속 원소이므로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나에서 B와 C는 모두 네온의 전자를 배치를 갖는다. 나에서 B와 C, B는 우리가 Mg2+가 될 것이고, B는 F니까 F-가 될 것이고, C는 Mg2+가 되겠죠. 이거 모두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XYZ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조건은 XYZ는 모두 이주기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2Y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즉 X랑 Y 둘 중에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Y2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그리고 Y2가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Y가 비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Y가 비금속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자동으로 X가 금속 이온이 되어 있고, 금속 원소가 되어 있고, 그럼 X2Y가 안정한 화합물이 되므로 우리가 X는 이온이 됐을 때 X 플러스, Y는 이온이 됐을 때 Y2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주기 원소 중에 이렇게 되는 것은 X 플러스는 이제 Li 리튬 플러스, 그 다음 Y2 마이너스는 O2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리튬, Y는 O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ZY2는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진다.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지는 것 중에 이제 이주기 원소가 되려면 Z는 일단 비금속 원소가 될 것이고,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지려면 탄소가 돼야겠죠. 그럴 때 CO2가 돼야 이렇게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Z가 탄소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Z는 금속 원소이다. Z는 탄소이므로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Y는 이온이 될 때 Y2-로 안정한 이온이 된다. 이거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X는 휴대전화 배터리의 원료로 이용된다. 리튬은 이제 리튬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되게 유명하죠. 그러므로 휴대전화 배터리의 원료로 이용된다는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화학결합 물질 XY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표는 물질 A, B의 고체와 수용액에서의 전기전도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XY는 A랑 B 중에 하나이고 A, B는 녹말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A는 고체와 수용액 둘 다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고, B는 고체에서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에서 흐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A가 공유결합 물질이고 B가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B가 자동으로 염화나트륨이 되겠고 A는 녹말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물질 XY는 X 플러스와 Y 마이너스 둘 다 이온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고, XY는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돼야 되므로 B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정전기적 연령이 강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A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 맞는데, 이제 정전기적 연령이 강한 게 아니라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온도 없고
자유전자도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B는 녹는점이 높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 결합물질은 녹는점이 굉장히 높게 돼요. 이제 실온에서 항상 거의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X와 있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나누어진다. 이온 결합물질은 물에 잘 녹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의해 둘러싸여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설탕 수용액과 소금 수용액의 전기전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설탕 수용액 또는 소금 수용액 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설탕 수용액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수용액이고, 소금 수용액은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수용액이 되겠죠. 그 다음 가와 나를 비교해보게 되면, 가에 전지를 넣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나는 지금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 우리가 나가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가는 공유 결합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는 우리가 설탕 수용액, 나는 소금 수용액이 되겠죠. 그 다음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는 설탕 수용액이다.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고체 상태인 소금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 즉 NaCl로 이온 물 결합이긴 하지만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게 됩니다.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가 되어야 이 이온이 서로 떨어지게 되어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나에서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럼 16번 문제. 그림은 H2, 네온, CO2, NaCl에 대하여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가 하나이고 원소의 종류수도 하나이다 는 이제 네온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 니은은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가 두 개이다. 그러면 우리가 CO2나 NaCl 둘 중에 하나인데 원소의 종류의 수가 한 개다 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화학식의 구성 원자 수가 두 개라는 것은 H2나 NaCl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그때 원소의 종류수가 한 개인 니은이 H2가 되겠고 두 개인 디귿이 NaCl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은 구성 원자수 3개에다가 원소의 종류수 2개이므로 CO2가 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에서 리을 중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억은 네온으로 비활성 기체이므로 공유결합하지 않게 되겠죠. 네온은 이제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 이제 비활성 기체는 예외적으로 그 자체로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합도 하지 않고 안정된 화합물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H2이므로 공유결합 맞게 되겠죠. 디귿은 NaCl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리을은 CO2로 리을까지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D의 원자가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원자가 전자수는 이제 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원자가 전자수가 0개인 거는 18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개는 18족, 1개는 1족, 2개는 2족, 3개는 13, 14, 15, 16, 17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원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주기랑 같기 때문에 그대로 주기가 0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1족의 1주기 원소이므로 우리가 수소가 되겠고, A는 3주기의 1족 원소로 우리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C는 2주기의 16족 원소인 산소가 되겠고, D는
3주기의 17족 원소인 염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는 모두 금속 원소이다. A는 나트륨, 즉 금속 원소가 맞지만 B는 수소로 금속 원소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C2에서 공유전자쌍수는 2개이다. O2는 이제 이중결합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수 2개가 맞게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D2는 살균 표백작용에 이용된다. D2는 이제 Cl2 염소에 해당하고 염소 분자는 이제 살균제 또는 표백제에 이용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문제.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전도성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A와 B는 각각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고체 상태에서 넣어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얘를 증류수에 넣어서 녹인 후 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액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이고 설탕은 공유 결합이므로 염화나트륨만 둘 다 고체에선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염화나트륨만 흐르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B가 염화나트륨, A가 설탕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비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A는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당연히 비금속 원소 포함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B는 염화나트륨이므로 이온결합 물질 맞게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B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가장 바깥 전자껍질 수가 8이다. D는 염화나트륨, 즉 NaCl이 되는데 얘네 둘이 결합을 할 때는 둘 다 이온이 돼서 결합하기 때문에 Na+와 Cl-가 구성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a+와 Cl-는 둘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즉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8개가 되어 모두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온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돼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A, B는 염화나트륨 포도당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다시 이온결합 물질이고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가 아니라 과정을 보게 되면 가는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 나는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둘 다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결합만 흐르게 되기 때문에 A가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이고 B는 공유결합 물질인 포도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염화나트륨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X가 되겠죠.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인데 B는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다음은 5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탐구활동이다. 첫 번째, 먼저 기준 1에서 제외된 카드가 이제 CaCl2와 NaF가 되겠죠. 기준 2에서 제외된 카드는 N2랑 O2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 1이 맞는지 그러니까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1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다. 지금 보시면 기준 1에 맞는 카드 N2, O2, CH4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리고 CaCl2, NaF는 모두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기준 1에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거 맞게 되겠습니다. 2번 1. 단일결합 물질이다. 지금 N2와 O2는 벌써 3중결합, 2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 물질이라는 틀린 기준이 되겠고요. 3번 기준 2에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CH4도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3번도 틀린 보기이고
4번 산소화합물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CH4는 산소화합물이지만 제외된 카드 N2O2 모두 탄소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또 맞는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분자이다. 이 분자라는 것은 즉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CH4나 N2나 O2 셋 다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셋 다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5번도 틀린 기준이므로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